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의 엄청난 권력이 기소 독점주의, 즉 기소는 오직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할 수 없는 것이며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혀있는 것만 재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것만 재판을 하고 그 공소장을 검사가 작성을 하니 결국 형량의 범주는 검사가 정하는 꼴이 된다 이거지요. 자, 이런 사례가 부산고법과 부산지검 등의 국정감사에 등장했지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국감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토로하는데, 이에 부산고법원장이 안타깝다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조정우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금 안타깝다란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말이 돼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이에요? 고범장님이 지금 고등법원장님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실수 아니에요? 잘못 없습니까? 법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안타깝다니.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키게 해놓고 안타깝다고요? 사과하십시오. 피해자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표현의 어떤 면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감정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는 뭐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뿐이고요. 실수하셨죠? 뭐 그게 혹시 부적절한 말이라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만, 제 뜻은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자, 제가 보십시오. 무슨 말씀 형소법 하시는지 제가 291조 2에 네. 의하면 법원은 네네.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죠? 네. 1심 끝나고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들고 흔들었던 네. 여러 가지 자료들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어요. 반영 안 하셨어요. 언제 바뀌었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방송에 나간 뒤에 판사가 입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가 혐의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추가적인 요소 고려 안 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피해자가 혼자 미친 듯이 뛰어야만, 방송에 나와야만 추가적인 거 고려하는 게 실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 가지고 재판부가 어떤 심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심정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자, 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존에 제출된 공소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네네. 최환 판사가 계속 거절하다가, 그렇게 피해자가 그렇게 탄원서를 7번이나 내도 거절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피해자 탄원서를 인용하고 또 추가 검사를 진행했을까요? 탄원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재판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 아닙니다.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인님,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고등법원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탄원서 자체가 계속 저는 성범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소장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해놓고, 방송 이후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보니 살인 미수의 강력한 중요한 동기인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판사님들이 갑자기 피해자의 일반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 갑자기 인용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저분이 법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해서 하시는 발언입니까? 국민 감정이 저분에게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실수하는 인정하지 않은 법원장님한테 마음이 갈까요, 지금?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기소된 공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중점으로 하지만 네네. 근데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하셔야 되고, 피의자가 저희는 조사를 그렇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많이 제공했는데 네네. 방송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제 오히려 추정이
틀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공소 사실이 변경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그 가능성을 보고 증거 만약에 받아주고 가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7번의 탄원서 등등을 내지 않았어도 2심에서 이 판사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충분히 그것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많은 동기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조 의원님 하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의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형소법 291조 2. 네. 저 사법고시도 안 받고 로스쿨 출신도 아닙니다만 글은 읽을 줄 알아요. 법원은 사건의 사실 일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증거 방법을 피해자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제시했는데 왜 7번이나 제시했는데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오지 전에는 듣는 채도 안 하셨을까요? 이 태도.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가 우스워요, 지금 참고인 나온 것도? 제가 부산에서 네네. 당신이 어떤 대접 받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웃음 보고 제가 조 의원님께 전혀 비례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조금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제가 태도가 그게 뭐예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 지금 참고인이 네. 자기 신분 가리고 저렇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아무 규책 사유가 없으세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증거 조사를 하는 자체가 그거는 당사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291조 2항은 뭐예요? 법원은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건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한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기소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기소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먹여주는데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나도 깜짝하지 않다가 방송에 나와서 시끄러지니까 추가조사 실시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피의자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고 또 그 부분을 갖다 탄원서를 재판부에서- 잘못 쓴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요, 충분하지 제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더 피해자가 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DNA 검사도 하고 청바지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재판부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은 그건 잘하셨어요. 그 과정을 하지만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안 나갔으면 저는 왠지 그냥 뭉개버렸을 것 같은 제 마음이.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법원장은 공소장에 있는 것만을 재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고등 법원장님께서 이 사건 관련돼서 법원도 책임이 있지만 검찰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타기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재판부가 심리할 소송물 자체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넓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권칠승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재판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공소장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좀 가졌을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의 가장 많은 양형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공소장을 제기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그 양형을 어떻게 받던 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재판을 받고 싶을 뿐이지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어떤 많은 형량을 받는 것은 상관이 예,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공소장 자체가 지금 그 참고인의 뜻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판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죠. 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이어 오후에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힘의 전주회는 이렇게 질의했지요. 고검장님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밝혀주시고요.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처음에 좀 미흡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 검찰의 공소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미흡한 수사에 미흡한 공소장이 나온 것이고 2심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어 형량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어 조정호는 부산고검장에게 부산고법원장의 오전 발언에 대해 얘기하며 이렇게 질의했지요. 제가 오전에 지법의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된 질의 들으셨습니까? 예. 그때 제가 좀 과해서 좀 실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아직도 박힌 그 법원장님의 발언이 저의 화살촉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셔야 된다. 특히 2심을 하신 부산 고검에 비난의 화살촉을 돌리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분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남한테 남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도 예. 피의자가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탄원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기소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여러 번 검찰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요. 그런 부분은 잘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대단하지요? 일개청의 하부기관장이 법원의 장에게 비겁하다는 말을 국감장에서 대놓고 한다? 그리고 그럼 검찰은 뭐 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는 것이 지금 한동훈 검찰의 클래스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건의 마무리가 한동훈이 피해자에게 위로 통화했다는 훈훈함에 언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